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사기 의혹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아버지 반기상 씨와 함께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경남 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랜드마크 72의 매각과 관련해 외국 관리에게 25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반기상 씨와 아들 반주현 씨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를 외국 부패 방지법 위반과 공모 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현 씨는 10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고 뇌물로 사용될 돈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데 도움을 준 한인 존 우 씨도 이날 JFK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반기상 씨와 해리스는 이날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랜드마크 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72는 2015년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하노이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경남기업은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건물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 씨 부자가 개입됐습니다. 반 씨 부자는 중동 국가의 한 나라에 이 건물을 8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운 뒤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매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반주현 씨와 존 우 씨는 이날 오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각각 보석금 25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고별 연설을 통해 본인의 공적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진전이 고르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미 국민들의 정치와 사회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10일 2만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의 컨벤션 센터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진행된 고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이 지난 지금 난 여전히 국민이 직접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것, 국민의 자치권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고별 연설을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관례를 깨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청중들은 4년을 더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이룬 공적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이룬 진전은 고르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항상 어렵고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취임할 당시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쓰러져가고 있었고 일자리는 없었고 세계 안보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9.11 테러의 주동자를 처단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려냈고 우리는 해냈다며 여러분들이 해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2개월 진전됐습니다. 그 외 순위도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가 2달 새 3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6년 10월 1일로 지난달 2016년 8월 1일보다 2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노동 허가 발급 신청과 사전 여행 허가 신청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 일자는 취업 이민 모든 순위에서 2017년 1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 승인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 이민 청원과 3단계 I-485, I-765, I-131 등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 카드를 받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이민도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17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부문별로 각각 3주에서 6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오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어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한인들에게 카운티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카운티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은 모범적인 이민 생활을 해온 한인 사회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고,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축사를 통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6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카운티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미주 한인경찰협회와 포틀리 피터정 경관, 뉴저지 한국학교, 미한국상공회의소의 민경용 사무국장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한인 청소년들의 부채춤 등 전통무용이 함께해 행사를 빛냈습니다. 2017년 1월 13일을 뉴욕주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10일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미주 한인 이민 114주년을 맞는 2017년 1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5일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토니 아벨라와 다니엘 스쿼드론, 호세 페랄타 의원 등 62명 전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첫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후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오는 13일 뉴욕 한인회 주최로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제57주년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이번 결의안을 한인사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방 유예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제프 던햄이 지난 3일 엘리스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엘리스트 법안은 트럼프도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방 유예 청소년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안은 15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 지원 자격을 2012년 이전 입국한 서류 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에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또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추방 유예 행정명령을 폐기할 경우 추방 유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어제 신년 연설에서 마약과 약물 중독 퇴치를 마지막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위한 재활 의료기관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마약 중독 문제는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미래를 위해 지금 중독 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 주지사는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청소년의 중독 퇴치와 재활을 위한 의료시설에 $1,200만 달러, 캠퍼스 내 중독 퇴치와 상담 프로그램 확충에 $100만 달러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사가 마약 약물 중독 치료 비용을 최소 6개월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주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는 연설에서 그간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밝혔던 상속세 폐지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으며 소비세를 7%에서 6.6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산세로 악명 높으며 높은 실업률과 주택 압류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점을 감안하면 크리스티 주지사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지 실질적인 세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뉴욕의 유명 식당의 음식을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NYC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미슐랭이 선정한 유명 식당의 대표 메뉴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등 4개 보로에 있는 총 378개 식당이 참여하는 NYC 레스토랑 위크가 23일 개막을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미슐랭이 선정한 유명 레스토랑 고담 바앤그릴, ABC 키친, 노부, 카사모노 등의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NYC 레스토랑 위크에는 단지나 한잔 등 한식당도 참여합니다. 미슐랭은 요리 재료, 요리법,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등 요리에 대한 다각적 평가를 통해 별점을 부여합니다. 또 프랑스의 유명 셰프는 별을 받았다가 빼앗길까봐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식당의 대표 메뉴를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3코스인 프리픽스로 구성해 선보이게 되며 가격은 점심 29달러, 저녁 42달러, 음료나 세금 팁은 별도입니다. 일부는 평일에만 레스토랑 위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식당마다 일정이 달라 방문 전에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1억 6천만 달러 규모가 투입되는 롱아일랜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해 사업을 발표하며 롱아일랜드 재개발 사업으로 환경 개선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과 스미스타운과 킹스파크 주변 상권의 기반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개선에는 1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되고 건물 레노베이션을 포함해 와이파이 설치,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롱콘코마 노선에 브룩헤븐 연구기관이 새로운 역으로 추가됩니다. 메가더 공항에도 기차역과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미스타운 환경 미화와 킹스파크역 주변 상권 개발, 그리고 100에이커 규모의 폐수 처리 공장이 건립되고 여기에는 4천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사업으로 롱아일랜드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경제 성장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셸 박 슈퍼바이저가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하나의 경력을 쌓게 될 미셸 박 스틸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더 폭넓은 행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던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던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가 이번엔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위원장에 이어 위원장까지 모두 한인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능력을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코리안 아메리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의 위원장 선출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인 만큼 위원장 임명과 함께 오는 5월 오렌지 카운티 자페어 개최 등 지역구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의 제일 문제는 잡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월 17일에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서 잡 USA를 같이 해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랑 같이 하지만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에서 같이 나와서 이제 레주메를 어떻게 이력서 쓰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인터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서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공화당원으로도 꼽히는 미셸 박 스틸 슈퍼바이저는 위원장 임명 후 MBC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강경 이민 정책과 건강보험 개정에 대한 일부 한인들의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기존 정책을 흔들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포지티브한 쪽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다음에 조금씩 바꿔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어펙트가 되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셸 박스틸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총괄하며 시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 부위원장인 1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앤드류도 슈퍼바이저가 선출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 나서는 대장정이 추진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친한파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해나 김 씨는 오는 19일부터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감사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달 동안 24개국을 순방할 예정인 김 보좌관은 이번 감사 여행을 통해 참전 용사들의 육성과 모습을 기록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며 이번 여정에 대한 한인사회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 법안, 한국전 납북자 송환 결의안 등 각종 한국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해나 김 씨는 랭근 의원을 도와 한국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일본 농촌 지역에선 야생 동물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농촌 마을에 사냥에 나설 젊은 남성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가 여성 사냥꾼들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일본 후쿠이현. 28살 코다마 씨가 동료와 함께 엽총을 메고 사냥에 나섭니다. 호각으로 사슴을 유인하는 소리를 내자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숨을 멈추고 총을 겨누는 코다마 씨. 총소리가 바람을 가르자 사슴이 쓰러집니다. 미용사로 일하는 코다마 씨는 정식 사냥 허가를 받은 뒤 틈만 나면 사냥에 나섭니다. 最初はまずその免許を取ること自体、漁師になること自体タブーなの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調べてみるとでもそうでもなくって。 잡은 사슴은 집으로 가져와 직접 손질하는데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해체하는 일까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냥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몫이었지만 젊은 남자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사냥꾼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やはりすごい先輩漁師たちはもうみんな70近く70代だったりとかもうあとね何十年か後にはちょっとあれいなくなっちゃったみたいな 최근엔 일본 정부와 사냥 단체가 나서 여성 사냥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사슴, 곰, 원숭이 등 야생 동물이 늘면서 농가에 입히는 피해가 매년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는 멧돼지나 사슴의 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된 농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멧돼지 포획틀을 대거 설치했지만 오히려 멧돼지 수는 20여 년 만에 2배나 늘어 100만 마리가 됐습니다. 壊滅のところもありますし、これからだんだんそういうところは多く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최근 들어 민가에 자주 출몰하는 흑곰은 사람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키타현에서는 산나물을 캐러 간 노인 4명이 흑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흑곰의 위에서 희생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その時に偶然簡単にその人間を倒せたクマが人間が楽に取れる良い獲物であることを学習してしまった。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야생 동물 사냥 허가를 늘리는 한편 등록된 사냥꾼 10만여 명 중 1%에 불과한 여성 사냥꾼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要は増えすぎたものをしっかり、取ってですね捕獲をして適正なその環境が生態系上も 야생 동물 사냥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성 사냥꾼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30대 한인 연쇄 성폭행범이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법원은 지난 9일 1급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인 클리포드 KI 이 씨에게 당초 징역 90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사의 항소로 70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말부터 5주 동안 앵커리지 다운타운 인근에서 4명 이상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교통위원회는 9일 운전면허증 만료일 기준을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현재 매월 말일로 정해진 운전면허 갱신으로 인한 차량국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은 4년마다 운전면허 만료일을 생일인 달의 마지막 날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션 카운티가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무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백신 재접종이 검토됐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기간 보급된 백신이 냉장 보관 시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무료로 보급됐던 백신 종류는 볼거리, 홍역, 풍진, 수두, A형과 B형 간염,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과 소아마비 등입니다. 롱알랜드 대부분의 지역의 상수도에서 일사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발암 의심물질로 알려져 있는 일사다이옥신은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 조사 결과 롱알랜드 상수도는 뉴욕주에서 화학물질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으며 전국 평균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포 카운티 수도국은 화학물질을 걸러내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이지만 낮 최고 기온은 5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포근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불면서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